오늘은 우리가 소위 내공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그 깊은 전문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릿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릿 책은 제가 보여드리죠. 이렇게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내용 중에 7장에 소개된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깊은 자기 변화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영상 설명글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요 세 가지인데요. 딜리버리 프랙티스, 성장형 마인드셋, 그리고 더 큰 목적과의 연결. 요 각각의 테마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딜리버리 프랙티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문성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주로 시행한 분인데요.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든 바이올리니스트든 수영 선수든 아니면 엔지니어든 소위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기술 발달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예외 없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숙련된 전문가든 평균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1만 시간 이상의 그 연습량을 들여야 우리가 소위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그 기울기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입해도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걸 뜻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사실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일반인에 비교했을 때 더 오래 연습하진 않았어요. 비슷한 양을 연습했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의 실력 향상은 중간에 탈락하는데, 중간에 그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소위 내공이 깊은 사람들은 어째서 그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에릭슨이 연구한 결과는 전문가들의 연습의 어떤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논문은 에릭슨이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하는가에 대한 그 대표 논문을 잠깐 인용했는데요. 의식적인, 의도된 집중적 훈련이라고 불리우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만 시간 동안 한다는 거죠.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A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깅을 20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1초도 빨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일입니까? 이런 거죠. 에릭슨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10년 동안 1만 시간을 쓰면 전문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왜 하나도 빨라지지 않나요? 에릭슨이 얘기합니다. 훈련을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요?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목표를 세운 거리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향상시킨 부분이 있나요? 자, 여기서 에릭슨이 묻고 있는 건 의식적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대개의 경우 이렇게 조깅을 습관적으로 20년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런 목표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특정한 의식적인 목표를 갖고 영어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어제와 똑같이 의도된 어떤 집중적인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하는 공부는 현상 유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 실력의 향상을 가져오진 않는다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 또 코칭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 내가 상담을 한 지 10년이 됐다, 코칭을 한 지 15년이 됐는데 실력이 별로 느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에릭슨이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deliberate practice, 의도된 집중적 훈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의도된 집중적 훈련을 하려면 여기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돼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찰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의도를 갖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려면 그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것에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코칭
이나 또는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늘 주의론을 하나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상담으로 예를 든다면 상담의 로저스 상담을 내가 메인 이론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기준에 내가 상담을 하면서 이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이 기준대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걸 성찰적 인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알겠죠.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안 되는구나. 이 부분에서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그 기준에 일치하게끔 가는 거. 네. 그걸 우리가 집중된 훈련이라고 부르고 계속 성찰하면서 내가 잘 맞춰서 이 기준에 맞게 가는가 아닌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의도된 집중적 훈련은 전체를 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게 아니라 1번에 보시면 일부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뚜렷하게 내가 특정 기준 대비 내가 바이올린이라고 한다면 바이올린에서 이상적으로 쳐야 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 대비 잘 소리가 안 나오는 아니면 자꾸 틀리는 약점에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수용으로 예를 들면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했다면 그 다음에는 1분 14초, 그 다음에 1분 13초 이렇게 점점 줄여가려고 하겠죠. 바이올리니스트 거장 로베르토 디아스가 한 이야기를 네 번째가 잘 보시면 아킬레스건, 특히 문제 해결에 필요한 특정 연주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전문성을, 내공을 발달시키고 싶은 그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특히 내가 아킬레스건이고 잘 못하는 영역이 뭔가를 잘 파악하셔서 의도된 집중적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은 처음부터 또 반복, 그 부분 틀린 부분을 또 반복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거죠. 고전했던 부분을 나무랄 데 없이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그래서 이러한 목표에 하나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를 또 틀리는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인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개선시킨 부분들이 모여서 눈부신 기량으로 나오게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내공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번째 핵심이 뭐냐?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하고 짝을 이루고 있겠죠. 같이 보시죠. 고정형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돌로 새겨진 듯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고정 불변한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이 불변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뭐 능력이나 테스트, 시험 같은 걸 볼 때 그 시험이 곧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초조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뭔가 실수를 하거나 틀리게 되면 내 능력을 크게 훼손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좌절감까지 밀려오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노력을 계속 진행할 때 어떤 실패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역경을 만나게 돼서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더 해봐야 소용도 없겠구나. 그럼 그냥 뭐 포기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반면 성장형 마인드셋이라는 건 뭐냐면 내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내 노력하에 길러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현재 능력은 어찌 보면 지금 앞으로의 미래와 연결된 시점에서 생각하면 어떤 내가 성장하고 있는 한 지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열정과 노력, 훈련을 거치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 어떤 실패하는 일이 있거나 역경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이거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좀 힘들지만 한번 이겨내보면, 한 번 더 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부딪혀보면 나는 한 뼘 더 자라날 수 있을 거야. 성장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를 성장형 마인드셋이라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공을 키우고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면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놓친 게 뭐지? 라고 하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롭게 자꾸 도전하면서 찾아내기 때문에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에 훨씬 유리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신의 마인드셋을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셋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특히 실패 상황에서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이에 대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뇌에 뉴런개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뉴런개체가 서로 모여서 큰 신경망을 이룰 수도 있고, 이럴 때 나 자신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억지로 믿으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뇌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조를 바꿔가면서 뉴런 개체의 구조가 바뀌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뇌과학의 팩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갑니다. 내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집중된 노력을 이어가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 번째 핵심은 더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는 세 명의 벽돌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벽돌공한테 묻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명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한 명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하는 벽돌을 놓는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벽돌공은 왠지 앞에 이야기한 벽돌공보다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잘 지으려고, 정성껏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실제로 자기가 하는 일을 더 큰 목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우리 내면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미, 가치, 사명,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집중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노력들은 긴 시간의 어떤 연장선에서 봤을 때 중간에 끊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노력을 다투는 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하는 행위가 다른 개인적인 이득과 연결해 봤을 때 저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금방 내 노력을 포기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다른 곳에 이제 소요하겠죠. 쏟아붓겠죠. 그리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이 힘든 걸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게 내 이득에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내 인생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큰 목적과 연결되어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걸까? 이런 질문에 답을 본인 스스로 찾게 되면 내면에서 강한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노력하고 집중하는 행위를 좀 더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두 가지 해보는 게 필요해요. 당신이 노력하는 일의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있는 일에 더 큰 목적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그래, 나는 신이 계셔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다고 하면 나는 살면서 어떤 사명,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걸까? 어떤 뜻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이런 게 사명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일들은 이 사명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종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내가 성장시키고 싶은 영역에 의도된 집중적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열심히 하는 거는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고착시킬 수 있어요. 지금 뭔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경직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성찰적 인식으로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가 고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집중적 훈련을 지속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축적했을 경우에 기술 발전은 조금씩 이루어져 갈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서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면 금방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능력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노력했을 때 서서히 여러분 내면에서 또 뇌 뉴런 개체들의 시냅스 구조가 변화하면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역경이나 좌절이 왔을 때 한 번 더 노력하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 특히나 나 개인의 작은 이익을 위한 거 말고 더 크게 다른 사람들한테 기여하고 더 크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목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노력하는 거하고 연결시킨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노력하는 사항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 내면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상담심리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The Grit이라는 책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